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봄날씨만큼이나 오락가락하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장중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닥도 다시 파란불로 돌아섰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락 출발한 지수는 낙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는데요. 기금을 중심으로 현재 7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장중 매수로 돌아선 개인 쪽에서도 현재 300억 원 정도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6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1,00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그동안 지수를 받쳐줬던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IT 업종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LG그룹주들이 특히 부진하고요.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오르면서 운수장비 업종은 1%대로 오르는데요. 이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8포인트 내려 20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장중에 7일 만에 오르면서 장 초반 강보합권은 유지하다가 코스닥도 다시 끝내 빨간불은 지키지 못하고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매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200억 원 정도,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40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 역시 10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8포인트 내려 520포인트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1140원대 다시 오르진 않고 장 초반 고점이 1139원, 그 이후 상승폭은 조금 줄여서 1136원과 1137원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정확하게 3원 40전 올라 113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저희에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 함께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지표 부진으로 결국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3차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해외 이슈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요 근래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 사실은 새로운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벤 버네키 의장의 언급 중에서 현재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3차 양적 완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저금리를 2014년까지 유지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를 받아들이면서 어저께는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미국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벤 버네키 의장이 전날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행간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벤 버네키 의장은 오늘 새벽에는 3차 양적 완화라는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지표가 한몫을 했습니다.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보다는 낮은 상태였고,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도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03년 초 대비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왕인 빌 그로스가 신용 확대는 인플레와 저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시장을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매파에 해당되는데, 이 매파에 해당되는 분이 3차 양적 완화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마 시장에 굉장히 관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차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벤 버네키 의장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구사하는 사람이고, 대공황을 연구한 사람 입장으로서 유동성은 풀어주면서 출구 전략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용과 주택을 잡기 위해 3차 양적 완화를 아마 준비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시장에서 이 3차 양적 완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지금은 카드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결국 명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분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명분은 유가에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 벤퍼는 의장도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가는 그 이란 문제가 지역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차트의 월봉을 보면 정말 오랜만에 우하향 추세선을 벗겨놓은 차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조만간 재료가 뜨고 유가가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월봉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처럼 아주 큰 파동을 주면서 월봉을 돌파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유가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벤버네크 의장을 약간 긴장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지금 내보이기는 현재 상태로서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장도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거의 1% 하락하고 있고요. 상해종합은 1.5%, 심천종합도 2.67% 하락하고 있고 항생도 0.95%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종합이나 심천종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추세 이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잘못하면은 중국의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전 세계 글로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장 하락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오늘 더 특히 국내장이 잘 견조하게 버티는 이유는 아마도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660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투신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변한 게 특징이고 기금이 410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매도와 650억의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 1000억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업종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65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재미난 상황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매도인데 수량으로는 약 67만 2천 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관이 660억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량으로는 240만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를 사면서 소형주를 매도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대형주를 팔면서 소형주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물량수로 상당히 큰 걸 봤을 때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면 조정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상당히 견인했는데 오늘 130만 원이 깨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상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33주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시세에 분출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요. 일봉상으로서 과거의 고점에서 고점, 저점에서 고점이 52, 42, 33 일목균형표상으로 중요한 숫자에 걸쳐 있는 날이 어제 오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세 분출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 상승이 온다면 2, 3일 정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회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상당히 지수가 상승하는데 견인을 했지만 시장의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1700 정도의 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의 조정은 좀 있어야만이 다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2.4%, 기아차가 2.3%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 그 주체별 동향에서 보시면은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그게 바로 운송 장비 업종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투신도 790억, 보험도 340억, 기금도 720억이 거의 몰렸고요. 그래서 1980억 정도를 이쪽에다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데 자동차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일봉상의 기준선 값이 2011포인트가 무너지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부산입니다. 네, 오랜만에 부산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들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예, 인피니스트하고 휴온스입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말씀이시고요. 예, 휴원스고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인피니트가 16,450원에 90, 네, 휴온스가 13,050원에 1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16,450원의 비중이 90%라고 하셨고, 휴원스는 13,05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시청자님, 이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신데요. 이 두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당연히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실은 인피니스트를 한 3개월 정도 보고 네, 매입을 했는데 지금 네. 현재 좀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 좀 제일 큰 고민입니다. 네, 비중도 적지 않으시고요. 90%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신 마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전화 끊지 예. 마시고요. 전문가님이랑 직접 대화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향분도 만나게 되니까 반갑네요. 어디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예, 저 북구 건국동입니다. 아, 금곡동이요? 예. 사실 조금 부산에서 좀 위쪽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 예, 물금 쪽이니까. 예. 예. 어디 뭐 직장이세요? 아니, 예. 잠깐 시간이 나서 집입니다. 아, 예. 그러면 조금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예, 참 종목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차트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보고 있는데,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가 조금 한 번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삼성이 병원 사업에 진출한다, 그리고 그 박근혜 그 대표가 뭐 부각되면서 그 노인복지 관련해갖고 헬스케어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트렌드가 그만큼 지금은 조금은 한 발짝 좀 비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어떤 이게 순수하게 테마죠.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바페 수준은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조금 테마성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테마가 좀 꺾였고 트렌드가 좀 꺾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3개월 정도 보셨다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내 노인복지 테마가 조금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보기엔 좀 가능성이 조금은 제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대를 그리고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만 꺾이는 게 아니라 유헬스케어 관련주 있죠. 예, 유비케어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요. 예, 그런 똑같은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요 회사만 꺾인다면 교체하신 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회사들도 동반적으로 같이 꺾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게 본인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18,000원 부근에서 일단 고점 신호가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3개월 내에 가격을 회복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전략이 조금 틀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을 조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겠어요?
단기적 정도 3개월 정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빠른 뭐 대처가 좀 필요하시겠네요. 예, 그렇다면은 조금 제가 그 안 좋은 말씀이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그 트렌드가 일단 조금 비껴났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세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2월 8일 날 일단 고점 신호가 한번 나왔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요건 주식 하는 사람들께 어떤 속칭 그 안 좋은 얘기인데 설거지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털고 나서 2차적으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털고 일단 세력들이 조금은 단기적인 세력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종목이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그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종목을 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뭐 제가 올라가니까 뭐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긴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린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어차피 단기 대응이시라면은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액땜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뭐 경험상 일단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좀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조금 다시 한번 US 케어가 부각이 될 때 그때 한번 따라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지금 손실 난 거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예, 일단은 뭐 좀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빠른 결단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휴언스 휴언스 같은 경우에 자, 요거는 그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올해 초에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약 개발인지 뭐 임상 개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 뭐 바이오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조금 이것도 트렌드가 좀 꺾였어요. 지금 메디포스트가 못 가고 RNL 바이오 못 가죠. 그리고 나머지 예. 뭐 젠백스라든지 그리고 또 JW 중해제약은 이런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주도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 요 종목도 올해 들어와서 초에 시세를 냈다가 이후에 시세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일단은 그 회사 내용, 어쨌든 그 만화위 회사도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지방 간 신약 개발 요 부분이 지식경제부가 2년 동안 뭐 신약 개발에 현재 나서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폐혈증 치료제, 그리고 또 뭘까요? 항혈전제, 그리고 파킨슨 질환 뭐 이런 임상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먼저 이미 뉴스가 다 노출이 됐어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항상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조금 안 나오죠, 반등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차트를 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3월 초쯤 될 것 같아요. 3월 초에 12,200원 정도 가격에 갔을 때 반등을 주는데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나오긴 하는데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빠질 때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 물량을 현재 다 소화해버리면서 자꾸 빠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와서 12,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는데 요 반등이 앞에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을 볼 때 요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종목을 먼저 그 무슨 연유로 사셨는지를 안 물어봐서 좀 죄송한데 일단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회사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격이 13,000원 정도 되시는데 제가 보기엔 13,000원 전후까지는 한번 가격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그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예, 요거는 적어도 앞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보다 조금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매수가 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매수가 정도 주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은 그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반등을 줄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초반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12,200원에서 오늘 또 3% 정도 반등을 주는데도 거래량이 전혀 안 실리죠. 예, 그러면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거 다 모르고 회사 내용 다 모르고 접근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제한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휴원스 요 두 종목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가져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런 부분 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 의견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현명한 좀 판단을 하시길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게 시청자님. 사실 좀, 네, 걱정하셨던 인피니트 헬스케어 원하시던 답변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더 큰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네. 시청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네. 그거 뭐지?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일단 그 매각이죠, M&A. 여보세요? 예, 잘 알고 예, 예.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관사가 메릴린치가 지금 그 선정이 됐거든요. 예, 주관사가 선정이 된다는 거는 이게 진행이 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요게 일단은 그 언제 나올지 지금 현재 예정이 안 됐는데 네. 요게 일단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일단 그 매각 얘기 나오면 또 이거 못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팡팡 뛰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 일단 지금 바로 매도는 하시지 마시고 네. 그 작년 그 저점 가격대 있죠. 얼마냐면 12,5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요것만 안 깨면은 일단은 그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팔지 마시고 12,500원만 안 깨면은 일단 그 주관사까지 메릴린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M&A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요 가격을 안 깨는 전제하에서 한번 버텨보는 쪽으로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제가 M&A를 좀 깜빡했네요, 갑자기. 그거 진작 말씀해 주시지. 제일 중요한 얘기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원래 좋은 얘기는요, 나중에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고민 해결 좀 되셨죠? 예, 안 그래도 좀 아유. 많이 답답했는데 네.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희망적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네요.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셔도 괜찮고요. 예, 네,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전화 조금 반전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블 CNC가 들어왔네요. 2097번님, 2097번님의 종목인데요. 에이블 CNC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에이블 CNC 42,000원에 사셨으면 얼마 전에 사신 게 확실하네요. 네. 그 정도 간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정말 확실한데, 에이블 CNC는 뭐 미사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그 에이블 CNC가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좋은 쪽으로 이제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미샤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홍보이자 마케팅인데, 자기네 제품들을 공짜로 주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제품을 홍보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TV에서 광고를 하고 뭐 신문 광고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매장 열고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마케팅 효과는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09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동력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 이제 제품의 품질이겠죠. 근데 품질도 뭐 그렇게 나쁘다라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주식이죠. 주식이니까 주식이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서 후순위 채권보다도 못한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사실상 주식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기업은 상당히 그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현금 보유량도 많고 하여튼 안전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한 가지 안 좋냐면 네. 지금 월봉 뭐 차트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론 그 실적들이 좀 반영이 안 돼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그런 피로감입니다. 그런 피로감인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것도 좀 그렇게 뭐 나쁘다고 안 보는 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물량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없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매수를 해놨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성장성은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는. 그런 점들은 다 좋다라고 보는데, 아까 단점이라고 꼽자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상승했다는 거. 그래서 피로감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인데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주당 그 순이익 보게 되면 EPS를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 얼마 정도 에이블 CNC가 나왔었냐면 작년 기준인데 한 3,000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3,000원 정도 해당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주가 평가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전방이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회사들하고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낮은 과정에서 매장 점포를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좀 제시하기도 애매한데 네. 일단은 안전성 차원에서 39,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제시를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단 부분 뭐 목표가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시면서 같이 또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도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요, 목표가는 지금 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AVCC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좋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다시 많이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답변이었고요. 39,000원 손절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왔습니다. 1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네. 저도 좀 고민되네요. 네. 지금 차트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고민이 조금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민이 제가 솔직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길게 보면은 요 종목이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놓게 보면은 10,000원과 그리고 15,000원 사이에서 지금 현재 3년째죠. 지금 그 볼게요. 자, 요렇게 잘라 보면은 2008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2012년까지 거의 3년간 계속해서 긴 횡보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손절을 할까 보유를 할까 말씀인데 지금 현재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가지고 있자니 좀 아쉬운 부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그 바닥은 잡고 있지만 올라갈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 회사 두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 가지는 그 중국이죠. 중국 소비 관련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조금 전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나왔죠. 무슨 복지였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노인복지라는 겁니다. 왜? 임플란트. 노인분들 틀리도 많이 하지만은 요새 그 임플란트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테마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중국 소비. 자, 임플란트에서 중국의 치과 의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기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고 그리고 공짜로 수시까지 대주고 하면서 우리 제품 써달라고 하고 중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화장품밖에 안 갑니다. 지금 화장품밖에 안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한 번 정도 좀 부각이 된다면은 중국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씨가 그 복지에 관한 얘기 최근에 복지 포퓰리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복지는 어쨌든 그 앞으로 계속해서 필수 불가결하는 어떤 그 요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 요 두 가지가 조금 모멘텀이 돼야 일단 적어도 1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일단 이끌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일단 보유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자,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네. 3년째 지금 안 빠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못 올라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지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다. 하지만은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그 치과 의사들 말씀드렸죠. 중국 소비에 관한 부분 아니면은 노인복지에 관한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재미가 없고 힘들겠지만은 일단 요런 얘기가 나올 때 반등을 분명히 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버텨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라도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결론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두 종목 보내주셨네요. 0144번님 두 종목 다 빠르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카프로 27,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AP 시스템은 14,457원에 사셨고 비중은 50%입니다. 이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프로 네. 락탐이라는 그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독점인데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지. 근데 최근 한 3년간 이 회사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되면 매출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죠. 그 위기 상황에서 버텨내고 말 그대로 그 시장을 독점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장도 어느 정도 다 이제 매출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그 성장 그 탄력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 자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프로는 당분간 횡보세를 계속해서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일론 쪽에만 카프로 락담을 썼는데 그것들은 원래 플라스틱 그 원료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다각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매출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카프로가 좀 성장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는 좀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4천 원 정도의 EPS가 발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원료 부담도 되고 인건비도 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오히려 당기순이익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여서 그래도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3천 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8배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저평가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체는 없다라는 거여서 전체적인 뭐 좀 박스권 자체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한 29,000원 정도 선에서 밑에까지는 한 2만 원 선까지 좀 진동폭이 크게 올해 안에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타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진동폭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선이 손절가고 단기적 목표가는 이제 28,000원, 9,000원 선이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지키셔서 카프로는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신규로 그 플라스틱 쪽에서 매출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보유를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셔도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 AP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AP 시스템 아마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도 그동안 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이거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보고서 내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30배가 PER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11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이전부터 간접적으로 얘기는 했었지만 말 그대로 AP 시스템을 살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까요? 삼성전자가 단가가 높지만 훨씬 더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매력이 없죠. 그리고 말 그대로 AMOLED 주가 전망 좋다고 하지만 일단 비싼 가격에 들어가 있으면 그 주가 전망은 아무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거는 뭐 앞전에도 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이란 건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안전성을 따지고 그 이후에 성장성을 따져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성장성만 따지는 것 같아요. 성장성 아무리 좋아도 비싸니까 안 올라갑니다. 근데 AP 시스템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AMOLED라든지 아니면은 그 레이저 절삭이라는 부분들도 AP 시스템이 1인데 말 그대로 비싸기 때문에 지금 AP 시스템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몇 년이고 버텨야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지금 어떤 그런 모멘텀 자체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12,0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유지하는 것만 지켜주시고 단기적 반등 목표가는 한 14,500원 정도만 올라가면 좀 만족하시고 차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1번님 SOL 보내주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콕 집어주셨습니다. SOL 매수하신 가격은 13만 8천 원, 비중은 50%. 어제 문자 또 하셨었는데 못하셨다고 오늘 꼭 짚어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참 SOL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네. 참 뜨끔뜨끔합니다. 네. 아마 그 아주머니 분이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일단은 제가 판단이 그때 잘못됐다는 그 부분 일단 먼저 인정을 할게요. 저 같은 네. 경우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SOL뿐만 아니라 정유주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됐다는 부분은 제가 먼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단을 잘못했는데 자 근데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요거 주가 나중에 분명히 찾아줄 거라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그 수준까지 못 가면 제가 이 방송 안 나오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 나오겠습니다. 이제 안 나올게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일단 12만 원 정도에서 조금 그 지지받고 저 같은 경우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건 일단은 지금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기 지난 SK 이노베이션 할 때도 이렇게 기가 딱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지금 일단 기관의 수급 때문에 1차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기관의 수급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 요건 일단 10만 원 가격까지는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가격 지지 여부만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요 정유주 그리고 석유화학주 움직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지금 보니까 팔 수 있는 가격도 아닌 것 같아요. 비중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힘들겠지만 버티시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버티시고 요거는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얘기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SOL까지 받으셨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보유 중이신지요? S&P 중공업 네, 17,200원에 10%, 네, OCI 네, 27만 원에 20%, 네, 현대제철 네,
12만 6천 원에 10%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들이 조금 손실 중이시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답답한 마음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해보고 넘겨드릴게요. S&T중공업 그리고 OCI, 현대제철 각각 10%, 20%, 10% 비중으로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들 이성규 팀장님께 넘겨드릴게요. 같이 대화 나눠보시고요.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되게 많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네. 고민 많으시죠. 네, 천천히 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S&T 중공업은 뭐 자동차 관련 그런 것도 있고 공작기계 쪽도 있죠. 네. 근데 집중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상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자동차랑 좀 연관성이 많긴 많습니다. 네. 그 최근에 내려오는 거는 중국에서 말 그대로 중국 지금 별로 안 좋죠. 증시 상황이요. 네.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기대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내려왔고 지금 보게 되면 평가를 해드리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저는요. 아, 네. 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19,000원대 제가 매도하고 다시 이게 잡은 종목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은 구간이다.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일단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원가라든지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매출 탄력도 이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크게 뭐 큰 폭으로 막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가져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업황이 같이 좋아진다, 그리고 기계 업황 좋아진다 하면 같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뭐 싼 것에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성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거. 네.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해드리는 게 14,7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그 목표가는 목표가 정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일단 박스권 레인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매출 성장성이 둔화된다고요. 예. 그렇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단에 계속 부딪힐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싸니까 보유하시고 목표 주가 19,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OCI인데 OCI가 아마 제일 골치 아프실 거예요. 오늘 너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폴리실리콘 가격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태양광 업황 전체가 그러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 갑자기 올라간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제외해놓고 보게 되면 OCI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너무 기대감 늘어놓고 부풀린 게 잘못입니다. 네. 작년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실적은 작년 실적보다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하단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투심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그렇게 크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21만 5천 원 선, 일단은 21만 5천 원 선 정도를 제 손절가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점은 또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단기적 목표가라고 한다면 지금 저항대가 굉장히 심해서 일단은 25만 원 선에 도달했을 때는 한 번쯤은 일부 물량들을 처분하는 게 전 좋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갑자기 반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 치킨 게임 끝나고 나서 주가 상승하는 거 보셨죠? 반도체 업체들. 예, 예. 지금 여기는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질지 수익성이 언제까지 악화될지 사실은 몰라요, 여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짧게 잡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 지금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그 현대차도 좋고 기아차도 좋은데 거기서 이제 판매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제철은 안 올라가냐? 제철은 여러 산업과 연관이 돼 있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철강 자체가 지금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국 자체에서 어떤 크게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철강주들은 안타깝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너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매출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어디가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면 차라리 이익이라도 빨리 개선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철강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베어마켓 랠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보다 더 많이 저평가돼야지만 그때서야 좀 이렇게 관심을 시장에서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나 손절가는 짧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회사지만 94,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11만 원 선 정도를 목표가로 정해드리는데 딱 11만 원 선 저점하면 다 파는 게 아니라
업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뭐 상담을 다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계속해서 분할로 파는 것도 좋아요. 이 회사는. 네. 일단 철강 업황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소리바다를 두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로 5498번님 소리바다 매수하신 가격이 1270원이고 비중은 40%라고 하시고요. 8495번님께서는 매수 가격 116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이 소리바다 이 두 분 한꺼번에 봐드릴까요? 일단은 요거는 일단 회사 내용 보기 전에 그냥 이건 차트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 안에서는 좀 오늘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물량을 누가 좀 인위적으로 조금 그 호가를 보니까 좀 받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들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뭐라 해야 될까, 오일선 이탈하면서 조금 음봉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정상인 자리인데 네. 지금 그런 음봉이 안 나오고 지금 아래 거를 달면서 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지금 이제 받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조정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이런 위에서 조금 호가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판단이 솔직히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호가를 보니까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하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1160원, 1270원.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시장이 끝날 때까지 지금 현재 안심을 할 수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또 내일 쪽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호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호가가 인수를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종가까지 계속해서 보시고요. 종가까지 계속해서 보시고, 이 아래 꼬리를 조금 위쪽에서 달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종가석에서 확 밀어버리면서 끝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종가 쪽에서 무조건 절반 이상은 덜어내세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단기 트레이딩을 제일 잘하는 거는 뭐 차트 분석도 있겠지만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제가 보기엔 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제가 보기엔 좀 덜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분 다요? 네, 두 분 다요. 두 분 다 가격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110원 차이 그게 큰 차이 아닙니다. 이거 호가 한번 밀어버리면 똑같아요. 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오늘 쪽에서 자,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요런 모양을 만들더라도 아래 걸 기다리면서 요런 모양을 네. 만들더라도 일단 절반 털어내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일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일선을 이탈하게 되는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터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도치가 나오게 되면 일단 50% 절반 가지고 있는 네. 물량 50% 팔고요. 그게 아니라 종가 쪽에서 확 밀어버리면서 예. 오일선 이탈하는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전 물량을 다 전 터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고민이 되실 가격대인데요. 오늘 마감 상황 잘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님 상담에 맞게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아제강에 들어왔는데요.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아제강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9천 원, 비중은 20%. 보유할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도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한 11만 9천 원 정도, 네. 한 20% 조금 못되게 손실을 네. 보고 계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부각을 못 받아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굉장히 어떻게 불안한 주식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부각을 받았었던 거는 이제 관광업체다 보니까 북한하고 뭐 러시아 이런 관광 사업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각을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도 좀 많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말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도 한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평가인데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평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그 저평가가 적정 주가가 될지는 네. 솔직히 저도 입장에서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그런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IR 담당자가 홍보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이 기업은 좀 낫지 않을까. 그 어떤 기업보다도 굉장히 가치도 있고 그런데 네. 일단 그거를 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그거 홍보 효과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수준에서 맞춰서 좀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일단 9만 원 선 정도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 선은 지지가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선 정도에서는 반드시 좀 손절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 추이를 보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업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런 기업들은 정말 아까운데 왜 못 올라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누가 사줘야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거니까 물론 작년 실적만큼 올해 실적이 크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힘든 건 있지만 워낙에 저평가 됐었다라는 거 과거로부터 쭉 그렇기 때문에 일단 9만 원 선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다는 거 감안해서 네. 아마 매수가 도달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네. 11만 3천 원 선 내지 4천 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아 제강까지 오늘은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수요일 함께 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 이성규 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서울경제TV에서 부산에서 강연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2년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